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입니다. 먼저 집중호우와 폭염 속에서도 꿋꿋이 여름을 이겨내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절기상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이 시작된다는 처서입니다. 아직 무더위가 여전하지만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결실의 계절을 맞아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 힘써온 노력들이 하나둘 더 큰 희망과 기쁜 소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5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하였고, 이어 13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국정과제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에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2030년 세종시가 완성 시기까지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지위와 위상을 갖출 것이라는 기대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의회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과 뜻을 모아 행정수도 완성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의회가 시민과 함께 걸어온 길이 100회기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세종시 출범과 함께 첫 발을 내딘 우리 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꼼꼼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100회기의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더 멀리, 더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제98회 정례회 이후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정면을 찾아 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한마음으로 수해복구 지원에 나서 피해 주민의 일상회복을 도왔습니다. 이어 24일부터는 1박 2일 일정으로 2025년 의원 직원 합동 의전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는 청년 문화 실천 다짐, 인사청문회 실전 운영 방안 등 법정 교육 이수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7월 말에는 제99회 임시회를 열어 세종평생교육 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을 선임하였으며 8월 인사청문 특위를 개최해 세종시 첫 인사청문회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적합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각 상임위원회는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며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연구 모임 또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선진 사례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기회가 우리 세종시에서 열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모여 지역 소멸 문제와 국가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00회기를 맞아 그동안 의정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25일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시민 곁에 더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결의 다짐에 이어 의정 발전을 위해 애써온 분들과 단체의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이후 재개정된 조례 중 시민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입법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수조례 3건을 시민 참여로 선정해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더불어 우리 의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걸어온 길을 알리는 히스토리존을 홍보관에 설치할 예정이며 의회를 찾는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로비 시설 개선도 병행했습니다. 다음은 제100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지난 정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 청취와 세종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민간 위탁 동의안,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93건으로
조례안 56건과 동의안 30건, 예산안 1건, 결의안 1건, 보고 4건, 긴급 현안 질문 1건입니다. 8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 김충식, 김동빈, 유인호, 김현미, 김영현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 그리고 시의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과 시정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 김현미, 김현옥, 윤지성, 안신일, 김재영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 경정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100회기를 맞이하는 특별하고 뜻깊은 회기입니다. 우리 세종시의회는 시민께서 주신 권한과 책임을 더욱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시민과 함께 걸어온 길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한여름 무더위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일상이 건강하게 이어지길 바라면서 제100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정례 이후 비회기에도 시민사회와 꾸준히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 현장과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아울러 행복이 소관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주관하여 시민 눈높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검증하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이어받아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민 생활과 관련된 안건들을 꼼꼼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8월 25일부터 9월 8일 중 4일간 추가 경정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행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주요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장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월인 청강 지곡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및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생활인구의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차원의 체계적인 생활인구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평생교육 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연구원의 재산을 운영 및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기본 재산과 운영 재산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규정상 이사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홍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등의 위탁 근거 조례를 명시하여 청년희망 내일센터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의 설치가 남발되거나 그 성격과 기능이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지방자치회관 위치를 공공기관이 사용해야 할 표준 주소 체계인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과 공공시설물 설치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중 심사할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출 예산 기준 기정액 1조 1,569억 원 대비 206억 원이 증액된 1조 1,775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폭의 증액은 아니기에 더욱 꼼꼼히 살펴 작은 항목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예산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 쓰임새를 차분히 따져가며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추경 예산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으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은 제도 하나, 예산의 한 줄이 시민 생활에 직접 이어진다는 책임감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그것이 정책과 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상 속 불편과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해결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건강과 희망으로 채워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산업건설위원장 김재영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 연이은 폭염과 집중호우 속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과 지역 산업노동 현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위원회는 지역의 현실을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과 정책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100회 임시회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안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청취하고 산업건설 분야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하며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100회 임시회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되는 제100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결의안 심사와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청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중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22건으로 주요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 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입니다.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농업 농촌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필수적인 것으로, 이에 영농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세종시의 상가 공시률이 높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점포 25개에서 15개로 완화함으로써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유도하고 골목 상권 육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김광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일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공부문의 일회용품 사용 저감 실천 주체를 시 산하 출자 출연 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통합정보센터는 자치법규 내 훈령인 운영 규정에 의거 운영되어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체계적 운영 관리에 법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 영상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및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신산업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신산업 및 기술 기반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창업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청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창업 주체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세종시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창업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 안신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교육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와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해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에 한정된 환경교육 대상을 시사나 공공기관의 임직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공공부문 환경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상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중견기업 성장 촉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하는 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 따라 일반 광장을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광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중 심사할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7,203억 원 대비 843억 원이 증액된 8,046억 원의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이 지역 현안과 민생 예산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또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곳에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정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윤지성입니다. 먼저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속에서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존경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을 잘 챙기시어 다가오는 가을을 평안하고 기쁘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99번의 회기 동안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의 교육과 안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해 왔습니다. 지난 회기들에서의 칭찬보다 부족했던 점을 늘 되새기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이 행복을 키워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00회 임시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교육안전위원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8월 26일에는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고
8월 27일에는 교환이 소관 조례안 11건과 기타 안건 5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세종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증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8월 28일부터 9월 2일 사이 총 3일에 걸쳐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세종시 교육청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와 청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세종교육의 꾸준한 성장과 든든한 세종안전체계 확립을 위해 엄정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중 의원 발의로 상정된 10건의 주요 내용을 대표 발의 의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원 발의 조례안의 경우 제정과 일부 개정안이 각각 5건이며 소관별로는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2건, 소방본부 1건, 세종시 교육청 7건입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세종시 교육청 시민감사관 제도의 기능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입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지원 조례안은 세종시 교육청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를 위해 교육과정 다양화, 공동교육과정 운영, 진로, 학업 설계 지원, 교원 역량 강화 등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정 발의입니다. 이 중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공동교육과정은 각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를 다룬 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강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학교 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고교학점제에도 연계될 수 있는 촘촘한 교육망을 구성한 세종시의 특성이 잘 살아있는 교육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세종교육공동체의 녹색 소비 생활과 녹색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세종녹색구매 지원센터 활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 도서관 및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는 학교 도서관의 전문적 운영과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배치와 미배치 학교의 담당 교사 지정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운영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도서관 자료의 점검, 폐기, 제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양질의 자료 보류를 통한 지속 가능 운영 체계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김동번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는 대통령 훈령 개정에 따라 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 명칭을 방첩부대로 변경하였고 통합방위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간사 구성에 소방 담당 간사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영상관제 등 첨단 장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유관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 지원이 통합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관리 자원이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이 됨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통합적인 자원관리, 동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직업교육 활성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직업계획 고등학교 학생들이 미래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전문성과 취업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재정 조례입니다. 셋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교육 분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재난이 심각한 피해로부터 세종시 교육청 교육정보 시스템과 교육 현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구축에 필요한 교육청 차원의 이행 준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정 발의입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안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교육안전 관련 행정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교육안전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 및 장비 지급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현행 교육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 발의입니다. 끝으로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른 소방관리 대상물이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특히 피난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운영 지원을 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는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에 관한 것으로 시민안전실은 기존 예산 184억 334만 4천 원 대비 3.93%인 7억 2,420만 4천 원이 증가한 191억 2,746만 8천 원 규모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고, 소방본부는 기정 예산 734억 9,858만 8천 원 대비 0.05%인 3,600만 원이 증가한 735억 3,458만 8천 원 규모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2025년도 내달여 남은 예산 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시민 여러분이 안전과 행복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제100회 임시회는 그 숫자만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지속적인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99번의 회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 역동적인 역사를 시민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며 그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지켜낸 국격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소중한 국권을 지키고 키워가는 일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교육과 안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국권 수호의 초석인 세종교육과 안전체계 발전을 위해 끊임없고 빈틈없는 논의와 실천을 이어가겠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이 가정의 행복 열매가 가득 맺히길 기원합니다. 우리 세종의 교육과 안전은 언제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염희전입니다. 세종시 의회가 제100회기를 맞이한 뜻깊은 시점에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명하고 책임있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는 더욱 책임있는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제100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 일정과 심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일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는 8월 25일 개회하는 제100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이틀간 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057억 원이 증가한 총 2조 2,133억 원입니다. 특히 정부 추경에 따른 민생 회복 쿠폰, 소비 쿠폰 지역화폐 발행, 영유아 보육료 등 국고보조 사업과 도로 포장, 교통 신호시설 유지 보수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무엇보다 예산이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지, 시민 복지 향상으로 이어져 서민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도로교통시설, 유지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생활 불편을 줄이고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 재정 건전성까지 면밀히 검토해 한정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함께 이번 예산안이 시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재정이 낭비 없이 쓰이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특히 이번이 100회계인 만큼 우리 위원회는 더욱 엄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